입장을 해주실 이영남 선생님한테 미리 감사를 말해서 박수를 좀 보내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가 모여서 서대문, 정동, 평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는 서대문 일대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돌아볼 수 있어서 저는 참 좋고요. 좋은 이유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의 그 어렸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기 전까지 이 일대에서만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50년대, 60년대 이 서대문의 모습도 전해줄 수 있고, 물론 이제 여기에 그 역사의 층이 깊어요. 조선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네, 그 중에서 이제 근현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꼭지는 세 꼭지인데, 이게 서대문 노타리를 중심으로 한 근현대 역사 이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대문 정동이 신교육의 그 발상지라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교육 그러면 남자는 배제학당, 여자는 이화학당.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선교, 그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그런 것도 있고, 또 대한기, 대한제국기에 그 외교관들이, 공관들이, 외국 공관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꼭지, 외국 공관 관련된 거 하나, 신교육 발상, 그다음에 이제 근대.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것보다도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오늘 시간이 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나갈까요? 여기가 서대문 로타리. 한때는 서대문 지역, 그러니까 서대문 밖도 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성저 심리의 서대문 쪽에 교통 중심지였었어요. 여기가. 요 길이 이제 세문안로인데 세문안이라는 거는 서대문, 도니문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저쪽 농협, NH 농협 생명 그쪽으로 가는 길이 서울역인데 그게 의주로. 그리고 그 의주로가 쭉 연결돼서 이쪽으로 가면 불광동 가는 건데 이제 의주로. 의주로라는 거는 옛날 조선에서 사신 갈 때 일로 의주를 거쳐서 중국을 갔다 그래서 의주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이나 뭐 창덕궁이나 어디서 사신들이 나왔든 간에 남대문을 거쳐서 서서문을 거쳐서 이제 이 의주로로 해서 중국을 가는데 서대문 여기까지 올 때는 가마도 타고 올 수 있고 뭐 종도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여기에 바로 저쪽에 보면 이화외고라고 쓴 데 있죠. 그 일대가 고마청,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말을 빌릴 수 있는 주차장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을 빌려서 정식으로 이제 이게 모화관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중국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선 때도 여기가 어떤 교통적으로 좀 요점지였다 이제 그런 얘기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적십자병원이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 경기 감영자리예요. 그래서 저 말을 바로 여기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적십자병원하고 저 고마청 사이에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경기 감영의 경자하고 고마청의 고자를 따서 경고교라고 그랬는데 발음이 너무 힘들어서 경교라고 그래요. 그냥 줄여서 경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 경교장이 바로 그 경교에서 이름이 온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쪽 길은 이게 이제 충정로 길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게 충정로 1가 저기가 충정로 2가 그랬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에는 여기가 죽첨로였었어요. 죽첨로 1가 죽첨로 2가. 그래갖고 경교장이 옛날 이름이 죽첨장인데 바로 이 길에서 죽첨장이라는 그런 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근대 그러면은 근대 그 특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럿 있는데 도시에 있어서 근대다 그러면 교통 저 시설이잖아요. 근데 서대문이 1899년에 우리나라에 전차를 놨을 때 서대문 바로 이 로타리가 시점이기도 하고 종점이기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전차가 동대문을 지나서 청량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서대문 로타리가 근대의 어떤 그 의미를 지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1899년 9월 18일이죠. 그때 제물포하고 영동 노량진 사이에 철도가
부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우리나라의 제일 첫 번째 철도 경인선인데, 그러다가 한강에 철교가 놓이고서는 철도가 연장이 돼서 서울 시내까지 들어왔는데, 그때 종점이 바로 이 서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용산역이나 지금 얘기하는 서울역은 그때는 아주 작은 역이었다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철도라는 거는 근대의 도시와 도시를 잇는 그런 그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성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근대를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건데, 그래서 바로 이 서대문이 그러니까 전차의 시발점 종점, 철도의 시발점 종점, 그런 데서 근대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철도 종점이 쓰면서 철도 종업원을 위한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서울 외고 있는데 거기가 철도 주택 단지였어요. 근데 똑같은 집이 남쪽을 향해서 수십 자가 쫙 거기 들어서서 바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신기한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근대라고 하여튼 새로운 주거 문화를 여기에서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이화 교정의 그 근대 역사 뭐 이거 얘기할 때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요 저 신라스테이 요게 옛날에 그 유명한 화양극장이에요. 근데 화양극장이 왜 유명하냐 그러면 1980년대 우리 중국 영화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바로 여기서들. 그래갖고 이거는 보통 저 하루에 5번 상영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을 일려서 7번을 해도 사람들이 그냥 줄줄줄줄줄 서갖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1980년대 그 영화 문화 그거의 어떤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게 이 신라스테이고, 이제 거기에 화양백화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라호텔에서 사갖고 그렇고요. 충정로라는 거는 민충전공의 이름을 따서 충정로라고 해준 거고, 요것이 이제 통일로인데 아직도 의주로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통일로라고 저기를 했는데, 그러면 경천이 어디서, 우리가 이제 경교정 가니까 경천의 그 위치를 알면 좋은데, 바로 적십자병원 뒤에서 바로 요 앞길 요걸로 해서 지금 저 이화 외고 들어가는데 포장된 길 있죠. 그게 사실은 개천이에요, 개천. 그래서 그 위를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지금 저 길로 만들었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 큰 개천이 흘러서 저쪽에 농협 그 빌딩 뒤로 해서 서울역 뒤로 해서 이제 남영동에서 만초천하고 한팔 갖고 용산으로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 이상 더 얘기할 거는 없고, 앞으로 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4.19 혁명 기념 도서관인데, 여기가 1950년대 그러니까 제3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 때 부통령으로 나왔던 이기붕이네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기붕을 부통령 시키려고 사실은 부정선거를 한 거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갖고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 요 서대문 여기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바로 요 문화일보 홀이라고 그런 게 그 유명한 동양극장 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4.19 날 이제 집에 갔다가 며칠 휴교를 했고 다시 학교를 왔는데, 선생님이 너네들 여기서 공부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 그래서 요 문화일보 뒤로 보면은 이화여고 들어가는 저 골목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골목길로 나와서 문화일보 있는 그 동양극장 그 계단에서 이제 여기서 막 사람들이 물건 꺼내다가 태우고 뭐 법석을 치는 걸 거기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누가 막 이제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디서 총소리가 땅땅땅땅 2번 나니까는 전부 다 사람들이 기겁을 해갖고, 근데 그 전에 벌써 4월 19일 날 경무대 앞에서, 그 경무대가 청와대거든요. 그 앞에서 총을 쏴갖고 학생들이 몇 명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서 도망을 가갖고 나는 다시 학교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내가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한 15살쯤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 지낼 때면은 여기 막 물건 꺼내갖고 태우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그랬던 거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고, 여기 동양극장은 1935년에 평양의 홍순원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배구자라고 유명한 무용가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극장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최신, 스팀도 들어오고 뭐 바닥도 반짝반짝하고 또 무대도 회전 무대. 그래갖고 이거는 영화는 안 하고 연극만 1년 내내 하는 그런 극장이어서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서울의 문화 어떤 그 꽃처럼. 그래서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기 들어와서 연극을 봐야지 서울 갔다 왔다, 제대로 갔다 왔다, 뭐 그럴 정도로. 근데 3년간 유지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영이 안 돼 갖고 홍순환 씨가 3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이 안 돼서 영화도 하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그때 동양극장에서 배출한 그 배우들이 뭐 김승호, 주선태, 또 이월화, 조미령 뭐 등등 해서 그인애들이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영화계를 이끌어간 그런 명배우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극장 터인데 현대재단에서 이 터를 사갖고 문화일보를 세웠어요. 근데 아까 오다 보니까 지금도 1950년대, 60년대 영화를 뒤에서 상영하는 상영관이 있어요. 청춘극장이라고 그래갖고 이 빌딩 뒤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50년대, 60년대 영화 보고 싶으면 여기 와서 보시면 돼요. 동양극장에 대한 응. 네? 예, 봤어요. 내가 그 2학년 때 이제 우리 사촌 언니가 시골에서 왔는데 우리 언니가 그 동생을 위해서 이제 연극을 보여준다 그래갖고 나를 업고 들어가는데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업고 들어가면서 얘 학교 안 갔어요 그랬어요. 근데 나는 속으로는 나 학교도 학생 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꼭 나를 꼬집었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나는 이제 들킬까봐 겁나서 너 저 내려봐. 좀 키 좀 재보자. 너 몇 학년이야? 그럴까봐 겁나서 다들 떨고 들어갔던. 그러니까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한 건 맞아요. 우리 언니가 옳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때 동양극장 선생님 뭐 실내나 이런 거 기억하세요? 내부나 뭐 이런 거? 예, 그거 기억해요. 들어가니까 쭉 의자가 이렇게 단독으로 쫙 돼 있고 아주 뭐 밑에가 반질반질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근데 이제 길거리는 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흙 신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때 막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이 바닥을 더럽히면 어떡하나.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 본 게 춘향전이었어요. 춘향전. 그 어린 나이가 춘향전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발견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 와서 좀 그 시절의 영화를 봐야 되겠다. 길로 이렇게 한번 와봤거든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경교장은 그 1945년 가을에, 정확한 개월수는 모르고 아마 11월쯤일 거예요. 김구 주석이 그 이제 중국에서 와서 머물 때가 좀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 원래 경교장의 원 이름은 죽첨장. 그러니까 주인은 최창학이라고 일제시대 때 금광 개발로 돈을 무척 분 사람인데 그의 별장이었었어요. 최창학은 요 뒤에 이 터가 다 그때 그 옛날에 최창학 씨네 건데 거기 한옥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김구 주석이 오시니까는 이제 이거를 쓰시라고 뭐 그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쓰시게끔 했어요. 그래서 김구 주석이 1949년 6월 26일 날 그러니까 6.25가 나기 꼭 1년 전에 안도의 그 총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는 6, 7, 8, 9 한 4년 몇 개월간 여기서 머무셨어요. 근데 그 일제시대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죽첨로였기 때문에 이 이름이 죽첨장이었고 김구 주석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근처에 경교가 있어서 이거를 경교장이라고 했다. 근데 이제 1938년에 이거 지었다고 그러던가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정말 멋진 건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보듯이 이렇게 이제 양쪽에 대청으로 돼갖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이것 말고 또 멋진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성북동에 있던 그 전영필 씨네 복단장이라는 지금 그 간성박물관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성북동에 그거하고 여기 이거하고 상당히 서울에서는 가장 최신식인 멋진 건물이었다 그런 평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교장에 대해서는 그렇고. 최창학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게 어디서 이제 들은 바로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원래 금강을 쫓아다녔던 인부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금이 안 나오니까 버리고 갔는데 조금 더 파니까 또 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학식은 없지만은 부는 걸머졌고, 그러니까 아마 일제 시대 때 일본에 좀 협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김구주석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경교장을 그 최창학한테 반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려 쓴 거지 김구주석의 그 소유는 아니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번 바뀌어갖고 지금은 그 삼성재단에서 삼성에서 이거를 구입해갖고, 사실은 여기 병원이 있을 때 여기가 약품 창고였다고 그러죠. 누구죠? 아마 선생님이 여기 가장 확실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썼다가 서울시하고 삼성 저 병원하고 이제 이렇게 교섭을 해갖고 이거는 보존하자. 그래갖고 이제 문화재로 등록해갖고 그대로 옛날 거, 그러니까는 옛날에 하면 뭐 설계도도 있고 못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복원했다. 그래서 지금은 등록문화재로 지금 이게 돼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김구주석이 여기서 돌아가셨을 때 서거했을 때 집이 가까우니까는 언니들도 데리고 오빠도 데리고 여기 와서 막 이제 마당에서 이제 애도도 하고 그랬던 걸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아니지만, 저는 어려서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이 그건 애국자에 대한 그 어떤 그 마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존경도 하고 그랬던 거 저희는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할 때 우리는 조선에서 그만큼 힘들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고마움 표시하고 그랬다고 그러셔요. 학교 다니실 때도 여기가 이제 김구주석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뭐 학생들 사이에 대개는 알았죠. 근데 뭐 그렇게 크게 깊게 그런 거는 몰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다니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정동길이니까 여기 나가서 이제 저쪽 길 건너가면 정동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상상해 보니까는 1930년대 말 이 서대문이 이 축첨장을 비롯해서 동양극장도 있고 뭐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이화고녀 앞에 그 아까 관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상당히 그 당시에는 괜찮은 주거지였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에 초가집도 많고 아주 작은 집들도 많은데 거기는 반듯반듯하게 설계가 된 집들이 쫙 늘어섰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뭐 50년대만 해도 시장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를 관사집 아주머니 그렇게 불렀지 무슨 누구누구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관사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여기 사는 사람들의 그 어떤 뭐가 있어서 그 나름대로 그렇게 불러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일단 나가다 보기로 하고, 요 삼성병원 앞에 보면은 지금 돈해문 박물관인가 뭐 그런 게 들어선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언덕 좁거든요. 거기에 유한양행 사옥이 있었어요. 2층짜리인데 하얀 그 타일로 된 거. 근데 유한양행 그럼 우리나라 제약 거기에서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의미를 지니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씨가 9살에 미국을 가서 고생을 해서 공부를 해갖고 1923년인가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와서 유한양행이라는 걸 세웠는데 처음에는 그 유한양행 본사가 종로 2가 YMCA 빌딩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쪽 떨어져 나와서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여기에 랜드마크예요. 하얀 빌딩이 위에 버들표 유한양행 그 마크가 있고 한쪽에는 안티프라민이 유한양행이 그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은 유한양행 건물 있잖아. 거기에서 길을 건너서 어떻게 된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유한양행이 있었고 사실은 답사를 조금 더 세세히 한다 그러면 서대문에 의학과 관련된 그런 유적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기 동화약품 그것도 있고 또 인형내과약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유한양행도 있고, 근데 그건 이번 답사에서는 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한영님 터가 바로 요 길 건너였다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고 지금 그러면 여기 구경하시죠.